이복근 우리 원장님,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야당에서 자꾸 지적하잖아요. 이게 예. 지난번에 삼부토건 관계자 100억대 차익 부인할 수 없다. 이 언급 때문에 이게 엮여서 지금 그 제가 원장님 말씀 전체를 다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예. 앞뒤 다 잘려가지고 차익을 거둔 사실 자체는 보도도 됐고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면밀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앞뒤 다 자르고 해서 원장님 말씀이 주가 조작으로 인정했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보라고 여러 매체에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이 건이 이상하게 영부인 외교한 거 접견한 거 가지고 김건희 여사까지도 지금 엮여 있다 주가 조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사 중이시니까 철저하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그 민간에서 주최한 컨퍼런스 그 원희룡 장관이 아마 참가해서 축사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임직원이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엮어가지고 원 장관이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줬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관은 아마 그런 업체가 온지도 모르고 계셨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 그 아까 삼부토건 문제도 지적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 원장님께서 그 여러 지금 비판이 있어요. 월권을 행사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그 검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이 상법을 다루는 소관부처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법무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3일에도 그렇고 그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제2호권 행사 얘기 나왔을 때 가능성 있다 했을 때 직을 건다 그러셨어요. 예. 위험한 도로로 되돌아가는 것도 오늘 오전에도 얘기하셨고요. 예. 이게 금감원의 고유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이게 상법 개정안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게 원장님께서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대통령께서 저희 임기 초반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이슈는 명백히 저한테 지시한 이슈라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상법 개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가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진짜 그 총대를 메고 깃발을 들고 뛰어왔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법무부가 주무부처긴 하지만 예를 들어 상류에서 물을 틀었다고 하면 이제 영향을 받는 건 하류인데 실제로는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 내지는 자본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낼 수는 없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에 관련된 질의 한번 해볼게요. 홈플러스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홈플러스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어보니까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이게 ABS-TV라고 하나요 이게? 예, 전단지입니다. 이 단기 사채를 판매한 것이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홈플러스가 그 단기 사채가 고위험 유동화 정권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가들에게도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판매할 때에 고령 투자자들에게 많이 팔았던 모양이에요. 이거 할 때 이거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품 설명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했다고 보세요, 원장님은?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체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재산 상황, 경험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우리 홈플러스가 국내 2위의 대형 마트라 한다 할지라도 정권사들이 이런 해당 단기 사채가 고위험 상품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렸다면은 고령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이 몽땅 투자해서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권사들의 불안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들어가서 내부 검토한 다음에 금융위원장 보고 드린 이후에 조속히 조치 방안을 국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사들이 특히 노령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을 지켰는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부당 권유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히 좀 뜯어봐 주시고요. 그 불안전 판매 부분에 대해 조사 끝나면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비단 이번 홈플러스 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 펀드 건도 그렇고요. 금융기관들의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개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크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의 이 불안전 판매 문제, 이것도 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1년 전에 저희가 ELS 사태를 겪고 그거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개선책도 일부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건과 관련돼서도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